시공사를 교체를 할 때 100억가량의 손해보상금을 물어줬거든요. 토지 매입이 금방 된다 하면서 매입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금융이자만 한 달에 지금 9억씩 들어갑니다.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가 사촌 형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있는 상황이었죠. 조합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면 대행사에 놀아나요. 심각했죠. 조합장이 분명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대행사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9일 개발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목표점을 정확히 갖고 추진한다. 저희 조합만이 유일하게 일반 분양 완판되고 준공하고 입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행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많은 조합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서 당첨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조합 아파트는 줄 알면서도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할 수 있었어요. 제일 전망이 좋은 압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가입했던 친한 동생이 좋은 데 있다고 소개해서 좀 더 싸다 하니까 이거 하면은 뭐 차익을 상당히 볼 수 있다. 악마와 속삭임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시공사를 교체를 할 때 조합에서 약 100억가량의 손해보상금을 저희 물어줬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1인당 거의 3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했었어요. 토지 매입이 금방 된다 하면서 매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조합 돈은 다 없어져 가고 당초 토지주들하고 또 계약했던 것도 또 계약 기간이 만료돼 버리고 땅값은 올라와 있고 이미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우리 조합 사업이 멍들기 시작했죠. 시시계획 인가 같은 것도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됐었고요. 저희들이 또 중요한 게 일반 분양인데 그 시기적으로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향후에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밀추고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안 하면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추가 분담금이나 조합의 고통이 그만큼 심해진 겁니다. 그 투명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대행사 임직원이 우리 조합의 임원을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가 사촌 형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합장이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질 않았어요. 금방 뭐 된다 하면서도 한 달, 두 달 가서 또 보면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심각했죠. 자금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거의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행사잖아요. 조합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엔 대행사에 놀아나요. 거의 절대적이죠. 지금은 조금 돌아가는 것은 좀 아는데 세부적인 업무로 들어가면은 업무 대행사의 어떤 업무 보조가 없으면은 이 사업을 사실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대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들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조합은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구일개발 만나기 전에 이제 전전조합장 진퇴 문제, 업무 대행사 또 진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사업비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조합장 역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질 않았어요. 정보들도 그들이 주지 않으면 솔직히 조합장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어요, 조합장이. 그때 자금 내역을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죠. 제일 그게 심했을 때는 전전조합장 권위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또 안 됐고 그러면서 한국건설이랄지 기타 그런 큰 문제가 터졌는데 감추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데 이제 추가 분담금이 우리 최초 계약금의 한 50% 정도를 추가 분담금 또 내라라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조합원들은 정보 부재 속에 갑자기 6천만 원 이상은 추가 분담금을 얘기하니 조합원들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조합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나리치한테 돈을 빌려오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불리한 조건에서 그 돈을 빌려오고
도로 용처에 대해서 불분명히 사용이 됐는데도 명확한 어떤 해명이나 목적성이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조합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또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행사는 일단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정보가 독점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추진력이 없고. 그중에서 이제 치명적인 거는 한국건설 소송을 패소했고요. 본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물러나겠다고 비대위에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조합 카페나 이런 데서 올리는 것은 다시 조합원들의 뜻을 묻겠다랄지 지금 상태에서 대행사를 바꾸면 정말 큰 일이 닥친다. 하던 데서 계속 해야지 하면서 그런 여론을 살살 군부를 그렇게 띄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대행사로는 더 이상 우리가 조합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겠다라고 비대위에서랑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행사의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을 찾아가서 그 대행사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컨택해서 선택하는 거. 그게 제일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 비대위 활동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그때 그 사람하고 목포 조합장이 9.1 개발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비대위 활동하는 사람이 9.1 개발하고 연결을 시켰죠. 9.1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경우에 교집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 대처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낫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또 그랬죠. 조합장이 추가 분담금 얘기한 것보다 외부 감사하면서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죠. 그것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으니까. 어찌됐든 조합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당시에 당초 분양할 때는 발코니 비용까지 해서 2억 6천이었는데 지금 뭐 합하면 거의 뭐 이것저것 하면 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조합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외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독립된 외부 감사는 필요하죠. 조합장이나 대행사가 그들이 하는 감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병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어떨 만큼 아프다라는 거를. 그거 모르고 지금 뭐 대행사만 교체해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어찌 됐든 아팠을 때는 확 도려내야 되니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추가 분담금을 산정해서 다음에 또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 자꾸 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니 한 번에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인데 전전조합장이 이제 거의 사고를 쳐놓고 그 상황이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대다수가 1억에 가까운 돈을 두 군데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로 해가지고 그때 어려운 불을 그때 당시에 껐습니다. 반발은 있었지만 이미 이제 공사는 착공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이제 들어간 비용이 전체적으로 뭐 적지가 않았습니다. 대출로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세부적인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자세히 잘 모르고 있었죠. 9.1 개발에 들어와서 한 겁니다. 본부지는 부임을 했을 때는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였고요. 기부채납은 부지가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개인 토지는 우리는 낮추려고 그랬고 그 사람들 더 받으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놓고 진행을 하니까 말을 했었던 그 가격에서 많이 다운을 시켜서 재개를 했고요. 나라 땅이나 시 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9.1 개발에서 업무 처리를 또 추진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무상양해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예. 우리가 어차피 좁은 도로를 넓게 깨끗하게 확포장해서 다시 나라에 바칠 건데 이거를 우리가 땅까지 사서 나라에 다시 바친다는 게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 뭔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 거죠. 이 부분도 9.1에서 상당히 좀 능력 발휘를 많이 했어요. 그냥 성공만 한 게 아니라 나름 9.1 개발에 와서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됐다. 이 멍든 조합을 빨리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발전이 안 돼요. 어려운 시기에 저희 조합만이 유일하게 일반 분양 완판되고
준공하고 입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15고 좀 더 빨리 만나서 사업 추진이 됐더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도 좀 원활하게 됐었을 것이고 좀 더 빨리 만날수록 조합원들한테 이익이니까 아쉬움이 남죠. 조합원 참여를 안 했다라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기왕 했더라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비대위를 빨리 구성해서 조합장을 새로 교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뽑고 대행사를 빨리 들여다보고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싸우고 조합장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숱하게 보거든요. 정보를 가지고 이 조합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도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 조합사업에서 저는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맡아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약속한 일자를 정확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금융이자만 한 달에 지금 9억씩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미쳐졌다 그러면은 금융이자만 해갖고도 100억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용역비랄지 공사기간 연장돼서 들어가는 시공비랄지 그건 정말 막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일을 지키는 업무 처리가 저는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괜찮은 대행사를 만나기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런 대행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많은 조합원들이 좀 그런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